오늘은 왜와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우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고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태어날 때에서부터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노란 안경을 끼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을 전부 다 노랗게 볼 거예요. 근데 만약 노란 안경을 벗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이건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색 있는 안경을 어떤 식으로 그게 끼워지냐 하면은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를 예를 들어서 노란 안경을 낀다든지 뭐 빨간 안경을 낀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한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통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북통일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남북통일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남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 빨간색으로 빨간색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환하게 안경 없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해서 우리하고 같은 이 사고를 갖기 전에 이렇게 어울려서 산다는 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잘못 배워왔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지금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왜 사서에 있는 얘기를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가 무슨 어디서 무슨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옛날의 일을 아주 재현을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 그걸 해보자.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사서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삼국사라는 사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이 우리한테 없다고 그래서 그 지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명이 현재 분명히 남아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 지명과 맞춰서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역시 똑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와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던 왜하고 일본은 사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서에 실린 놀라운 기록들을 한번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다 끄집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의 제1권에 신라시조 혁거세라는 거는 대개를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조 혁거세의 38년 기사입니다. 서기 38년 봄 2월에 호공을 마한에 보내 예방했다.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 말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호공이라는 사람은 그 종족과 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래는 외인이었다. 처음에 박을 허리에 메고서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호공이라고 불렀다. 이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호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와 외가 구분이 될까요? 그 다음에 4대 탈해 이사금 때 얘기입니다. 2년 봄 정월에 호공을 대보로 삼았다. 이 대보는 정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을 삼을 정도로 외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보죠. 이게 이제 권2로 넘어갑니다. 8대 버류이사금 때 6월 외인이 크게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1000여 명이 되었다. 만약 그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역사가 이루어졌고 일본 열도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흘씩이나 배 타고 여기 1000여 명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올 수 있을까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권 45에 열전에 보면은 석우로라는 분의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석우로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석우로는 나해 이사금의 아들이다. 혹은 가끔 수로의 아들이라고도 하였다. 그 다음에 7년 계유 마침내 왜군에게로 가서 말했다. 전일의 말은 희롱이었을 뿐이었다. 어찌 군사를 일으켜 이렇게까지 할 줄 생각하였겠는가. 외인이 대답하지 않고 잡아서 나무를 쌓아 그 위에 얹어놓고 불태워 죽인 다음에 돌아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임금의 아들이에요. 임금의 아들인데 그 농담을 했어요. 희롱의 말을 했어요. 왜 임금을 희롱을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고 외인이 와서 잡아갖고 나무에다 불태우고 갔대요. 그 신라가 외국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지 권 30에 보면 그게 이제 오한선비 동의전이에요. 오한선비 동의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라 왕 소강의 아들이 회계에 봉해지자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여 조룡의 해를 피하였다. 이 회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를 설명을 하면서 그 하후 소강지자를 회계에다 봉했는데 그 사람들의 자손이다 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회계라는 건 어디냐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해 그 남쪽에 그러니까 그 양자강이 바로 흘러가죠. 그 굉장히 넓은 양자강을 맞은 쪽에 놓고 남쪽에 회계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그 하나라 왕 중에 그 소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을 회계에다 봉했다. 회계에다가 이제 뭐 제후로 내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외인들은 그 몸에 문신을 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굉장히 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송서는 남북북 시대의 얘기인데요. 남북조 시대의 얘기인데 그 송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송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송나라는 이제 당나라 후의 송이고 이 송은 그 전의 송입니다. 그 97권 열전에 보면은 이제 이만전이라고 있어요. 이만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외국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조원과 2년이 그러니까 서기로 425년에 해당하는데 스스로 칭하기를 사기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 외국왕이라고 했다. 자기 스스로를. 이 얘기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사지절 도독이고 외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군 제군사 안동대장군 외국왕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밑에 외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임나도 있고 진한도 있고 모한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가 조금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남제서의 권 58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외국에 관한 얘기만 있는데 부분에서 권은 원년에 올려서 새롭게 사지절 도덕 외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육국제군사 안동 대장군 외국왕 물을 진동 대장군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제가 그 있었는데 여기는 백제 대신 신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한은 바로 속에 들어가는데 아마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일본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뭐 우리의 그 우위에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마 여기에 비롯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량서에 똑같은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북사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와 백제는 모두 외를 큰 나라이며 진기한 물품이 많다고 여겨 모두 우러러보더라.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외를 우러러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참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외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와입니다. 그래서 강의자전에 보면은요, 오화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는 앞에 그 이응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발음이 실질적인 발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인데 화는 히읗은 띄어버리고 와를 하는 거. 그거 반절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반절이라고 그런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우리말을 그 정음을 훈민정음을 뭐 반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참 거꾸로 된 말이죠. 저쪽 말이 반절로다 이렇게 발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와예요. 그러니까 그 후한서에 일과 반 그렇게 돼 있어요. 일에 그 발음이 안 나는 이응하고 과, 이건 이제 그 무기 얘기할 때 과죠. 근데 그거에서 기억을 떼어내면 와가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진화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워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바이두를 찾아서 확인을 한 거고요. 우리 옛 자전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훈몽자회에도 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왜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추적을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녹음을 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 야후 검색을 했는데 뭐 요미 같다 뭐 이래 갖고서 오음은 어쩌고 뭐 근데 이도 되고 와도 된다. 이게 위루도 발음이 되거든요. 이게 위루도 발음이 되는데 그 발음을 일본 사람은 못하니까 위 대신에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뭐 다음도 에오 뭐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다가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자기네들 우리식으로 하면은 훈에 상당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훈몽자회를 제가 이제 그 외가 있는 쪽으로 이제 사진을 떠본 겁니다. 여기도 그 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표시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것만 그러냐? 우리가 지금 잘못 쓰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모든 역사가 이제 그러니까 반도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펄펄 뛰는 말입니다만은 그 이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역사라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를 아주 가장 쉽게 간명하게 표현한 게 그 삼국지 권 46에 보면은 최치원의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열전에서 해당하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태사 시중자이라고 이제 편지를 내는 이제 그 속에 있는데 그의 문집에는 태사시중에게 올리는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엎드려 듣건데 동쪽 바다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이었습니다. 마한은 고구리, 변하는 백제, 진안은 신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리와 백제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습니다. 남으로 오호를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로를 뒤흔들어 중국은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수 황제가, 그러니까 수양제를 얘기하는 거죠. 세력을 이룬 것도 요동정벌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동에 고구려가 있었는데 고구려 정벌을 하려다가 망한 것이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여기 요걸 이제 그 삼국사 원서의 이미지를 뜨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태자 시중장 그러니까 복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 뒤에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 100만이 있어 그 남으로 오고 북으로 유연제를 뭐 침략을 했다. 그러니까 내 땅을 만들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학자들은 여기까지만 인용을 합니다. 요 아래는 인용을 안 해요. 자기가 설명이 안 된다고. 아니 도대체 이 한 장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짓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전 스님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연제로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재주가 좋아도 유연제로를 이 땅으로 갖다 놓을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알토란 같은. 지금도 경제는 이쪽을 넘었으면은 아주 그냥 정말 그야말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는 건데 전부 다 동쪽에 몰려 있죠.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삼국사와 후한,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서 삼국자와 후한서로 알 수 있는 조상 국가의 위치는 이게 이제 여러 번 한 겁니다. 이것도 부여는 고구려 그러니까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얘가 있고 한이 있고 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고구려가 료의 동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료가 분명히 서쪽에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료라는 게 서쪽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쪽 이제 그 고구려 서북쪽으로는 선비가 있고 동쪽으로는 동옥조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음루라는 거는 이 옥저의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끝이 간 곳이 없더라.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지금 시베리아 쪽에 올라가면 사하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사하공화국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말도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쪽 발음을 잃어버렸는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 발음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금방 배웁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후한서에 보면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뭐 이제 이런 지명이 나오고 동옥전은 해주라는 지명이 나오고 예는 보면은 창해라는 지명, 하는 해라는 지명, 외는 단위 회계 주의 담에 태주 이주 이런 지명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지도상에다가 옮겨놔 보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는 부여. 이거는 지금 대개 몽골 위까지 올라가는 거고 고구려는 몽골까지 거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저기 천진하고 요렇게 창해 지역이 있는데 여기 창해가 나오는데 창해가 여기 요렇게 되는 지역이고요. 양양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한 뭐 진한 변한 그러는 거는 이쪽으로 있었고 그 중에 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번이 생뚱맞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생기면 이 진번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진번은 그 귀주성 운남성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조가 있고 이 땅에는 낙랑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삼국사밖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딴 데는 낙랑북이 이 땅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 이쪽에 낙랑하고 낙랑국하고 요거는 낙랑군, 요거는 낙랑국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련이라는 분이
낭랑북이라고 제목을 쓰면서 낭랑북 얘기를 써갖고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가 한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 한민족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민족이라는 말은 도대체 100년이 안 된 말입니다. 100년이 안 된 말을 놓고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다고 하고 우리 옛날 조상이 한민족이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년밖에 안 된 말이 어떻게 조상원 데다 쓰고 세계적인 데다가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요런 거에 나와요. 한민족의 혈루사 뭐 이렇게 나와요. 요게 1945년인가 나온 책입니다. 4279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46년에 나온 책이네요. 그런데 월파 박준석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게 혈루사가. 요런데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는데 뭐 이건 빨리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왜 조선이라는 말을 버리고 한이라는 말을 썼게 됐겠느냐? 이걸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왜가 이 발음을 와인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950년 1월 16일자 관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기에서 국무원 고시 제7호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결의를 했다. 그리고 대신 한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으니 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뭐 한에 대해서 뭐 이제 한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뭐 한이 좋은 말이라는 걸 잔뜩 써놨어요. 예. 이제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잘한 짓인가? 그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반성을 할 때가 지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이 역사적 근거랄 게 있겠느냐? 우리가 한을 쓰는 건 좋은데 역사적 근거랄 게 있겠느냐? 진화의 전체 역사로 봐서는 진화에서는 자전적으로 주나라 시대의 제후국의 조그만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는 옛 조선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분국 체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방 정권을 이제 뭐 우현왕 좌현왕 해갖고 진화는 단부분의 직위에 있는 분이 직접 다스리고 우현왕 좌현왕이 마한과 변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스렸던 그런 제도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우루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옛날 조선이죠, 물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와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거기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사와 18사 동의전의 외 기록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삼국사를 펼치면은 바로 이제 외가 보인다고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면은 8년째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시조 협것의 8년대 기사입니다. 아까 호공을 마한 왕한테 보냈을 때 얘기는 38년의 얘기고 이미 8년에 외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가 거룩한 덕을 갖고 있는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나는 그런 얘기만 듣고 되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 전혀 또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8년의 얘기는 이제 이미 했고요. 남해 차창 때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벌써 2대 때인데 이때 또 병선 100여 척을 보내.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병선을 100여 척씩 보낼 때라고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다 라는 걸 아까 회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사 권이의 버류이사금 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걸 얻으러 왔다.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그 사신을 보내갖고 내 아들 장가를 보낼 텐데 딸 좀 보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참 금리의 딸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원이 될 정도로 가깝기는 하면서도 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지 그 애들이 그 딴 동네 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면은 틀림이 없다. 조분이사금 때는 외인이 갑자기 금성을 내었었다. 이 금성이 수도인데 금성을 또 내었었대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아까 또 배 타고 100여 척을 또 몰고 와서 했다는 거고 또 다르네. 갑자기 금성을 치고 들어왔다. 그건 무척 가까운, 그러니까 지척지간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35년 지나서 또 금성을 내왔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제 몇 년 지나갖고는 우호를 이제 돈독히 하면서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 볼모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볼모로 보냈다는 건 약간 쪽에서 보내는 겁니다.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했다. 남쪽 변경을 침범했다. 100여 명을 약탈을 해갔다. 옛날에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약탈의 수단이 됩니다. 외인이 대마도에 병영을 설치하고, 근데 과연 이 대마도일까? 이거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무기와 군량을 쌓아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박재상이라는 분은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유명한 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왕의 동생인 복호가 고구리에서 남아 박재상과 함께 돌아왔다. 가을에 왕의 동생 미사은이 외로부터 도망쳐왔다. 요건 이제 박재상 전에도 따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1대 소지마립간 이후에는 외인의 신라 침략 기사가 안 보입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 거는 신라 얘기고요. 백제 얘기 속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397년이에요. 시대가 지금 조금 다르죠. 여기는 대개 이제 400년 이전의 얘기고요. 여기 이제 요때부터는 외국과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 그러니까 백제도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굉장히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힘이 진짜 세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꿰어서 뭔가 의덕을 얻을 일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사신을 외국에 보내 큰 구슬을 구했다. 이 구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사신이 왔는데 왕이 아주 특별하게 후하게 대접을 했다. 전지왕 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지라는 분이 외국에서 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분이 외국에 볼모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국에서 무슨 말썽이 났어요. 그래갖고 외왕이 병사 100명으로다가 호위를 시켜서 백제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에 이르니까 그냥 맘대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서 외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지는 외인을 머물러서 자기를 호위 있게 하고 이제 좀 기다리다가 이제 본국의 어떤 불행한 사태를 제거를 하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의자왕 때도 보면은 중간에 뚝 소식이 없다가 의자왕 때 외국과 통화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지금 외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백제가 이제 그 라당연합군에 망하는데 외인이 와서 적극 그 참여를 한다는 얘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부흥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게 보통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여 척이 온다든지 여기는 뭐 400척이 와서 그 나당연합군한테 당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뭐 쉽게 망하지는 않죠. 워낙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부흥운동에 왜가 엄청나게 그 참견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무왕 기사에 보면은 외국 수군이 백제를 도우러 가는데 그 외배가 1000척이나 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일단 그 지금 사서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이 많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인식을 해봤냐라는 걸 한번 그 더듬은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